안녕하십니까? 고전의 지혜를 빌려 현대의 미로를 탈출하는 전략을 제시하는 시나리오 헬레니카입니다. 여러분, 최근 뉴스를 보며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신지요? 아이들의 출입을 금지하는 노키즈존에 이어 이제는 60세 이상 어르신의 출입을 막겠다는 노시니어 존 카페가 등장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특정 가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직장에서는 라떼는 마리아라는 말이 조롱의 대명사가 되었고, 노인들은 지하철 경로 우대석에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눈치가 보이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고 산업화의 역군으로 국가 발전을 이끌어왔다는 자부심은 온데간데 없고, 어느새 말 안 통하는 꼰대, 연금만 축내는 뒷방 늙은이 취급을 받는 현실 앞에서 우리는 당혹감과 분노, 그리고 깊은 외로움을 동시에 느낍니다. 정치권은 어떻습니까? 여의도에서는 연일 고성을 지르며 막말을 쏟아내는 나이 지긋한 정치인들의 모습이 생중계됩니다. 그들의 모습에서 존경심이 우러나오던가요? 아니면 나는 저렇게 늙지 말아야지라는 혐오감이 드시던가요? 안타깝게도 젊은 세대에게 비친 우리의 자화상이 바로 그들과 겹쳐 보일 수 있다는 두려움. 이것은 우리 모두가 마주한 불편한 진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늙음이 곧 쇠락과 무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2000년 전 로마의 현인 키케로가 남긴 불멸의 저작 노년의 관하여를 통해 이 혐오의 시대를 돌파할 권위의 기술을 배워보려 합니다. 왜 어떤 노인은 입만 열면 사람들이 도망가고 어떤 노인은 침묵하고 있어도 젊은이들이 머리를 조아리며 지혜를 구하러 올까요? 그 차이는 단순히 돈이나 지위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권력과 권위의 결정적 차이를 사회학적, 심리학적 관점에서 해부할 것입니다. 그리고 키케로가 말한 조타수의 비유를 통해 육체적 힘이 아닌 전략적 사고와 통합적 통찰력으로 조직과 가정의 중심을 잡는 방법을 제시하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좋은 말씀을 듣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는 남들이 회피하는 문제를 직시하는 설정적 문제인식을 통해 꼰대라는 오명을 벗고 진정한 원로로 거듭나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그려볼 것입니다. 또한 최신 기술인 생성형 AI를 활용해 손잡아되는 세대와 세련되게 소통하고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며 존경을 이끌어내는 실질적인 팁까지 준비했습니다. 이 방송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주름살을 부끄러워하는 노인이 아니라 주름살 하나하나가 훈장이 되어 빛나는 대체 불가능한 어른의 태도를 갖추게 되실 겁니다. 젊은이들이 먼저 다가와 선배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라고 묻게 만드는 마법, 그 비밀을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잠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깊이 있는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왜 우리는 꼰대라는 소리를 듣게 되었을까요? 단순히 나이 차이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사회학의 거장 피에르 부르디웨의 아비투스 이론을 빌려 이 현상을 냉철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부르디웨에 따르면 아비투스는 특정한 사회적 환경 속에서 오랜 기간 형성된 우리 몸의 밴 성향, 사고방식, 행동 양식을 뜻합니다. 지금의 50대, 60대 이상 세대는 고도 성장기와 수직적 위계 질서라는 환경 속에서 아비투스를 형성했습니다. 까라면 까, 나를 따르면 떡이 나온다. 야근은 열정이다라는 방식이 당시에는 생존과 성공의 필승 공식이었습니다. 여러분은 그 치열한 경쟁 속에서 성과를 냈고 그 방식이 옳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증명해낸 세대입니다. 문제는 장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사회는 저성장 시대이며 수평적 소통과 워라밸 그리고 공정성을 중시하는 디지털 환경으로 급변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아비투스는 과거의 영광에 머물러 있습니다. 과거에는 통했던 호통과 일방적 지시라는 과거의 자본이 현재의 장에서는 문화적 지체 현상을 일으키며 오히려 폭력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고 믿는 행동, 예를 들어 야근 강요나 회식 참석 요구가 젊은 세대에게는 비합리적 강요로 해석될 때 우리는 인지 부조화를 겪습니다. 그리고 이를 인정하는 대신 요즘 애들은 끈기가 없어라며 상대를 비난함으로써 자신의 정당성을 지키려 합니다. 이것이 바로 꼰대질의 사회학적 기원입니다. 즉, 꼰대 현상은 개인의 인격 문제라기보다 급변한 사회 구조 속에서 나의 과거 성공 방정식을 폐기하지 못한 전략적 실패에서 기인합니다.
여기에 심리학자 칼 융의 분석을 더해보겠습니다. 융은 중년 이후의 삶을 페르소나에서 벗어나 자기를 찾는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젊은 시절 우리는 직함, 부모라는 역할, 사회적 지위라는 가면인 페르소나를 쓰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은퇴가 다가오고 그 가면이 벗겨질 위기에 처하면 인간은 극도로 불안해집니다. 이 불안은 종종 그림자의 투사로 나타납니다. 내면에 약해진 자아를 감추기 위해 오히려 외부를 향해 더 강한 척, 더 많이 아는 척, 더 힘센 척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식당 종업원에게 반말을 하거나 지하철에서 큰 소리로 통화하는 일부 노년층의 행동은 역설적으로 나를 무시하지 마라, 나는 아직 살아있다고 외치는 인정 욕구의 비명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정책적,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이 갈등은 더욱 복잡해집니다. 행동경제학적으로 볼 때 현재 세대 갈등은 한정된 자원인 일자리, 연금, 부동산을 두고 벌이는 제로섬 게임의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청년 세대는 기성세대가 만든 부동산 버블 때문에 내 집 마련을 포기했고, 기성세대가 만든 연금 구조 때문에 자신들은 내기만 하고 받지는 못할 것이라는 공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기성세대는 평생 뼈 빠지게 일해서 집 한 채 마련했는데 이제는 가진 자 취급을 받으며 세금 폭탄을 맞고 정년 연장을 요구하면 청년 일자리 뺏는다는 비난을 듣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서로가 서로를 적으로 규정하는 귀인 오류입니다. 사실 청년의 빈곤과 노년의 빈곤은 급격한 산업구조 변화와 사회 안전망의 미비라는 공통된 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책 이반자들과 미디어는 이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세대 간의 갈등을 부추겨 책임을 전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하철 무임승차 논란을 봅시다. 이것은 교통복지와 재정 건전성이라는 정책적 딜레마입니다. 하지만 사회적 논의는 노인들이 공짜로 타서 적자가 난다와 노인들이 나라를 세웠는데 그 정도도 못해주냐는 감정 싸움으로 변질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년층이 내가 왕년에는 말이야라고 과거의 권위를 내세우는 것은 손실 회피 심리입니다. 현재 내가 가진 사회적 지위와 존중이 사라지는 것을 견딜 수 없기에 과거의 가치를 억지로라도 붙들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과거의 화폐는 현재의 시장에서 통용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영원히 존경받지 못하는 불만 가득한 노인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경험이라는 자산이 업데이트되지 않으면 악성 재고가 될 수 있음을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악성 재고를 어떻게 다시 빛나는 보석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그 답은 2000년 전 키케로의 통찰 속에 숨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멘토 마르쿠스 툴리우스 키케로를 모셔보겠습니다. 키케로는 그의 저서 노년에 관하여 해서 노년이 육체적으로 쇠락한다는 비판에 대해 조타수의 비유로 완벽하게 반박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노인이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이는 마치 항해 중에 젊은 선원들은 돛을 올리고 밧줄을 당기고 펌프질을 하느라 뛰어다니는데 조타수는 고물에 조용히 앉아 키를 잡고 있다고 해서 그는 아무 일도 안 한다고 비난하는 것과 같다. 키케로의 통찰은 명확합니다. 위대한 일은 육체의 힘이나 민첩성이 아니라 사려 깊은 판단과 권위 그리고 식견으로 이루어진다. 여기서 우리는 권위와 권력을 구분해야 합니다. 권력은 직위, 계급 혹은 물리적 힘에서 나옵니다. 내가 부장이니까 시키는 대로 해. 내가 너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내 말을 들어라는 것은 권력입니다. 이것은 그 자리가 사라지거나 나이가 들어 힘이 빠지면 즉시 소멸합니다. 반면 권위는 그 사람의 인격, 지혜, 그리고 살아온 삶의 궤적에서 우러나오는 영향력입니다. 억지로 따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자발적으로 따르게 만드는 힘입니다. 키케로는 말합니다. 백발이나 주름살이 갑자기 권위를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다. 명예롭게 보낸 지나간 세월이 권위라는 대가를 거두어 드리는 것이다. 즉, 지금 젊은이들에게 무시당하고 있다면 그것은 단순히 늙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젊은 시절부터 쌓아온 내공이 부족했거나 혹은 그 내공을 현대적 언어로 번역해서 전달하는 통합적 사고가 부족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키케로가 제시하는 노년의 전략은 명확합니다. 젊은이들과 육체적인 힘 또는 최신 기술의 습득 속도로 경쟁하려 하지 마십시오. 대신 그들이 보지 못하는 방향을 제시하십시오. 배가 암초에 부딪히지 않도록
날씨를 읽고 항로를 결정하는 조타수의 역할, 이것이 바로 AI 시대에도 대체 불가능한 어른의 역할입니다. 동양으로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공자는 논어위정편에서 인생의 단계를 논하며 72종심 소욕불유구라고 했습니다. 이른이 되니 마음이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늙으면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평생에 걸쳐 수양하고 타인을 배려하며 사회적 규범을 내면화했기에 굳이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아도 나의 욕망과 행동이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룬다는 경지입니다. 이것을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세련된 자유이자 절제된 관계의 미학입니다. 꼰대는 자신의 욕망, 즉 가르치고 싶은 욕망이나 대접받고 싶은 욕망을 날 것 그대로 표출하여 젊은 세대의 매너라는 법도를 넘어서는 사람입니다. 반면 공자가 말하는 원로는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싶어도 상대방이 원할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인내심을 가진 사람입니다. 공자의 사상 중 서의 정신을 기억하십시오. 이는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시키지 말라는 뜻으로 현대적 용어로는 동태적 사고, 즉 역지사지입니다. 지금 젊은 세대가 겪는 고통은 우리가 젊었을 때 겪었던 고통과 종류가 다릅니다. 우리는 배고픔의 고통을 겪었지만 그들은 희망 없음과 비교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배고픈 시절을 이겨낸 우리가 보기에 그들의 고민이 배부른 소리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어른은 나 때는 더 힘들었어 라고 말하는 대신 지금 너의 시대는 어떤 점이 가장 힘드니? 라고 물어보는 사람입니다. 키케로의 지혜로운 조타수와 공자의 선을 넘지 않는 자유인, 이 두 가지 모델을 결합할 때 우리는 비로소 존경받는 어른의 청사진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권위는 큰 목소리가 아니라 상대방의 고통을 이해하는 깊은 침묵과 적절한 한마디에서 나옵니다. 또한 21세기의 AI 구루 중 한 명인 앤드류 응 교수는 AI는 새로운 전기다라고 말했습니다. 전기가 모든 산업을 바꿨듯 AI가 세상을 바꿀 것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통찰은 전기가 들어왔을 때 촛불 제조공이 촛불의 우수성을 주장하며 전기를 거부했다면 도태되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진정한 원로는 새로운 기술을 배척하지 않습니다. 키케로가 60대에 그리스 문학을 새로 배우기 시작했듯이 현대의 원로는 AI라는 도구를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연륜을 증폭시키는 도구로 활용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창의적 사고와 벤치마킹을 통한 진화입니다. 이제 철학적 깨달음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길 시간입니다. 남들이 회피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스스로 고생을 사서라도 변화하겠다는 설정적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다음의 5가지 전략을 실천하십시오. 첫째, 제로베이스 사고입니다. 계급장을 떼고 인간 대 인간으로 만나라. 은퇴 후 명함을 잃어버리면 우울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여러분의 신분은 전직 부장, 전직 이사가 아닙니다. 독립된 개인입니다. 젊은 사람을 만날 때 내가 나이가 많다는 사실조차 머릿속에서 지우십시오. 내가 밥을 샀으니 조언을 해도 된다는 보상심리도 버리십시오. 오직 인간적인 매력과 대화의 내용만으로 승부하겠다고 결심하십시오. 계급장을 떼고도 대화가 통하는 어른이 진짜 고수입니다. 둘째, 논리적 사고입니다. 말하기보다 듣기를 선택하고 집중하라. 사람은 누구나 자기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훈계하고 싶은 욕구가 뇌를 지배합니다. 이를 억제하는 것이 선택과 집중입니다. 대화 시간의 80%를 듣는 데 쓰고 20%만 말하는 데 쓰십시오. 그리고 그 20%조차도 내 생각은 이래라는 주장보다는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그때 기분이 어땠니? 와 같은 질문으로 채우십시오. 질문하는 노인은 호기심 많은 청년처럼 보이지만 설교하는 노인은 고장난 라디오처럼 보입니다. 셋째, 창의적 사고입니다. 젊은 세대를 영멘토로 삼아라. 벤치마킹은 경쟁사에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손주, 자녀, 신입사원을 여러분의 스승으로 모시십시오. 요즘 유행하는 게 뭐냐? 이 앱은 어떻게 쓰는 거냐? 라고 묻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모르는 것을 묻는 것은 무식이 아니라 지적 겸손입니다. 젊은이는 자신에게 가르침을 청하는 어른에게 경계심을 풀고 친밀감을 느낍니다. 그들에게서 최신 트렌드를 배우고 여러분은 그 대가로 삶의 지혜를 나누는 교환적 관계를 형성하십시오. 넷째, 통합적 사고입니다.
숲을 보는 조언을 하라. 젊은이들은 당장의 취업, 연애, 승진 같은 나무를 보느라 불안해합니다. 이때 조타수처럼 숲을 보여주는 것이 여러분의 역할입니다. 그 회사 아니면 인생 망해라고 다그치는 대신 인생을 길게 보니 지금의 실패가 나중에는 오히려 기회가 되더라라는 식의 거시적 관점을 제시해 주십시오. 구체적인 지시가 아니라 안심할 수 있는 방향성을 줄 때 권위가 생깁니다. 마지막으로 생성형 AI를 활용한 스마트 시니어 전략입니다. 이는 남들보다 한 발 앞서가는 창의적 도구 활용입니다. 많은 분들이 AI를 어려워하지만 사실 AI는 노년층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왜냐하면 AI는 방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판단은 사용자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연륜과 AI의 지식이 만나면 엄청난 시너지가 납니다. 실전 프롬프트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상황은 자녀나 후배에게 잔소리가 아닌 조언을 하고 싶을 때입니다. 이때 잘못된 방식은 그냥 생각나는 대로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카톡을 보내는 것입니다. 이럴 때 AI 활용 프롬프트는 이렇게 입력해보세요. 나는 60대 아버지야. 30대 아들이 회사 일로 힘들어하는데 꼰대처럼 보이지 않으면서 위로와 용기를 주는 짧은 문자 메시지를 3가지 버전으로 작성해줘. 라떼는 같은 표현은 빼고 요즘 젊은이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투로 부탁해. 이렇게 하면 감정적 톡소를 제거하고 세련된 언어로 마음을 전달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 상황은 젊은 세대의 용어나 문화를 이해하고 싶을 때입니다. 이때 AI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요즘 뉴스에 나오는 도파민 중독, 갓생, 중꺾마가 무슨 뜻이야? 그리고 이걸 60대인 내가 자연스럽게 대화에서 쓰려면 어떤 상황이 적절한지 예시를 들어줘. 이렇게 하면 억지로 유행어를 남발하여 우스꽝스러워지는 것을 피하고 맥락에 맞게 사용하여 이분 제법인데? 라는 인상을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 상황은 복잡한 사회 이슈에 대해 균형 잡힌 시각을 갖고 싶을 때입니다. 이때는 AI에게 이렇게 요청해 보세요. 현재 논란이 되는 국민연금 개혁 문제에 대해 청년층의 입장과 노년층의 입장을 각각 논리적으로 정리해줘. 그리고 이 두 입장을 절충할 수 있는 제3의 대안은 무엇인지 사회학적 관점에서 설명해줘. 이렇게 하면 한쪽의 입장만 고집하는 편협함에서 벗어나 양쪽을 아우르는 통합적 사고를 갖춘 어른으로서 대화의 품격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AI를 비서로 두십시오. 여러분의 경험이라는 원석을 AI가 세련되게 가공하여 보석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방송을 마무리하며 다시 키케로의 말을 빌려봅니다. 그는 인생을 연극에 비유했습니다. 서툰 배우는 연극의 마지막 막에서 지쳐 쓰러지거나 무대를 망치지만 현명한 배우는 마지막 장면에 가장 큰 박수를 받으며 퇴장한다. 우리는 지금 인생이라는 연극의 클라이맥스 제3막에 서 있습니다. 1막인 청년기가 좌충우돌하는 성장의 시기였고 2막인 중년기가 치열하게 싸우는 투쟁의 시기였다면 3막인 노년기는 그 모든 갈등과 혼란을 통합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완성의 시기입니다. 꼰대가 된다는 것은 2막의 투쟁심을 3막까지 끌고 와서 무대 뒤로 사라져야 할 소품들을 붙잡고 놓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반면 원로가 된다는 것은 이제 무대의 주인공 자리를 다음 세대에게 기꺼이 내어주고 그들이 연기를 잘할 수 있도록 조명을 비춰주는 연출가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억지로 존경받으려 애쓰지 마십시오. 존경은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향기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삶을 사랑하고 끊임없이 배우며 타인을 향해 너그러운 미소를 보일 때 그 향기는 바람을 타고 젊은이들의 마음속으로 전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먼 훗날 여러분이 세상을 떠났을 때 남은 사람들은 여러분을 어떻게 기억할까요? 말만 많고 까다로웠던 노인으로 기억될까요? 아니면 힘들 때마다 찾아가고 싶었던 지혜롭고 따뜻했던 어른으로 기억될까요? 그 답은 바로 오늘 여러분이 맺는 관계와 내뱉는 말 한마디에 달려 있습니다. 부디 여러분의 노년이 저녁 노을처럼 뜨겁지는 않으나 세상 무엇보다 아름답고 붉게 타오르기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시나리오 헬레니카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